바른경제TV 유튜브 10만 구독자 달성 이벤트 참여는 2월 3일까지. 자세한 사항은 유튜브 커뮤니티를 참고해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8일 목요일 송범선의 오전장 분석, 오늘도 힘차게 문을 열었습니다. 간밤에 미국 증시는 3개월 만에 큰 조정을 받았습니다. 3대 지수가 모두 2%대 낙폭을 기록을 했는데요. 이 보잉은 충격적인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애플은 호실적을 발표를 했지만 시간외 거래소 주가는 하락을 하고 있고요. 테슬라 역시도 하락 마감한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증시 역시도 이 영향을 받아서일까요? 2% 낙폭을 보이면서 출발하더니 그 낙폭을 조금씩 만회하는 모습이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또 삼성전자는 4분기 영업이익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런 코로나19 상황과 또 미중 무역 분쟁이라는 상황 속에서도 역대 4번째로 높은 실적을 발표를 해줬습니다. 이런 호재 속에서도 아직 지수는 파란불을 켜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이틀째 500명 안팎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497명으로 집계가 됐으니까요. 조금만 더 사회적 거리 두기에 신경 쓰시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지수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시장 여전히 파란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1%대 낙폭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코스피 지수는 1.36% 빠지고 있습니다. 3,080선을 지나고 있고요. 이어서 코스닥 지수는 1.4% 내림세가 나타납니다. 972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선물 지수도 살펴보시면 1.53% 내림세가 나타납니다. 416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양시장에서 등락하는 종목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는 116종목이 오르고 있고 758종목이 내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에서는 201종목이 상승하고 있고 1147종목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양시장의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래소를 보시면요. 외국인과 기관은 물량을 덜어내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5,218억 원, 기관은 2,766억 원을 덜어내고 있는데요. 물량은 개인 투자자들이 받아내고 있습니다. 개인만 8,022억 원을 장바구니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개인이 쌍끌이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123억 원, 개인은 786억 원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기관만 708억 원 매도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분위기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총 10개 종목 내에서는 하락세가 조금은 더 두드러지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은 역대 4번째로 기록이 됐지만 반도체 부문의 영업이익은 지금 조금은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상승을 했고 또 원달러 환율의 영향으로 지금 하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4조 원을 살짝 밑도는 영업이익이 발표가 되는데요. 그러면서 주가는 1%대 하락세가 나타납니다. 84,6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어제 셀트리온 관련해서 소식이 나왔습니다. 어제도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사실상 사용 허가를 받았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주가는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되면서 빨간불이 켜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런 하락장 속에서도 네이버가 잘 가고 있습니다. 네이버 거의 2%에 가까운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이버와 빅히트 그리고 YG플러스가 K플랫폼 빅딜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네이버는 지금 1.9% 올라주면서 34만 8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나머지 두 종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빅히트의 주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빅히트 주가를 보시면요. 1.93% 올라주면서 2%대까지 올라주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YG플러스도 보시면요.
지금 장 초반에 고가보다는 빠지면서 음봉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6%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글로벌 팬 커뮤니티 플랫폼을 만든다는 소식에 지금 세 종목이 모두 빨간불을 켜내고는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는 포장 제지주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설을 앞두고 골판지 대란이 나타나면서 지금 강세 흐름이 나타나주고 있는데요. 하나씩 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풍제지의 주가 보도록 하겠습 신풍제지 지금 28%, 29%까지 올라주는 모습입니다. 장대 양봉을 형성해주고 있는데요. 3,65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영풍제지도 보시면요. 역시나 급등세입니다. 20% 넘는 상승률 보여주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대형 포장의 주가도 보겠습니다. 18%대 상승률이 나타나주고 있고요. 태림 포장도 보시면 역시나 9%대 오름세 나타나주면서 5,710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한창제지 주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대 급등세를 나타내주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페이퍼코리아도 보시면 2.89%대 오름세 나타내주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마지막으로 짚어보실 종목은 KTNG입니다. KTNG 주가 흐름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KTNG 주가 흐름을 살펴보시면요. 지금 담배값 인상 추진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세 흐름을 보이는 주가 흐름은 지금 2%대로 나타나주고 있는데요. 83,200원, 1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정부가 현재 4,500원인 담배 가격을 8,000원까지 인상하겠다라는 소식이 주가에 전해지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파란불을 켠 종목이 더 많은 모습입니다.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은 빨간불을 켜더니 지금은 파란불로 전환이 된 상황입니다. 이어서 오늘은 제약 바이오주 중 한 종목인 필로시스 헬스케어를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로시스 헬스케어 역시도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500억 원대 코로나19 검체 채취 키트 공급 계약 소식이 전해져 왔는데요. 그러면서 주가가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13%대 상승률을 보여주면서 윗꼬리를 단 양봉을 형성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2,63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테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는 어제 장 마감 후에 공시가 나와줬습니다. 삼성전자와 519억 원 규모의 반도체 제조 장비 계약을 체결했다는 공시가 나왔습니다. 이 소식을 받고 지금 2%대 상승률이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마지막으로 살펴보실 종목은 모비릭스입니다. 어제 선진 뷰티 사이언스에 이어서 오늘도 새내기 주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따상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모비릭스는 모바일 게임 개발과 공급을 하는 업체인데요. 벽돌 깨기와 마블 미션, 세포 확장 전쟁 등 150여 종의 게임을 제공하는 업체입니다. 이어서 업종별로는 어떤 수급 상황 보이는지, 업종별로 어떤 움직임 보이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을 보시면요. 대다수의 업종에서 파란불이 켜져 있습니다. 철강, 금속과 증권, 유통업, 전기, 가스업, 기계 등 대다수의 업종에서 파란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분위기도 좋지가 못합니다. 통신 서비스와 기계 장비, 통신 방송 서비스, 반도체, 금속 등 대다수의 업종에서 전거래보다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외국인들은 어떤 수급 상황 보이는지 상위 3개 종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은 지금 시간 기준으로 셀트리온과 KMW, KTNG를 순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삼성전자와 삼성 SDI, SK하이닉스는 덜어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은 저와 함께 보셨고요. 자세한 분석은 전문가님 모시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은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에서 바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송범선의 오전장 분석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종목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댓글을 주실 때는 매수가와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꼼꼼하게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댓글 남기기 부담스러운 분들께서는 위에 나오는 번호로 성함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오전장을 분석해 주실 송범선 수석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어제 제가 댓글에 보니까요. 네. 살이 좀 빠지신 것 같다라는 댓글이 달렸더라고요. 맞나요? 조금 빠졌습니다. 2kg 정도 빠졌습니다. 와, 역시 네. 예민하십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요. 제가 여기 방송 앵커님하고 처음 시작할 때가 네. 88.8이었거든요, 정확히. 아, 88.8kg. 지금 86kg 때까지 빠졌습니다. 오, 네. 빨리 빼신 거 아니에요? 네, 그게 저는 다이어트 비법이 있어요. 숫자 다이어트입니다. 숫자 다이어트. 숫자 다이어트. 네. 네. 송범선의 다이어트 킹. 다이어트 하면은, 킹. 네. 네, 비법을 알려드리면 네. 첫 번째로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17,300보를 매일 걷는 거예요. 17,300보. 네, 네. 숫자에 비밀이 있어요. 두 번째는 밥 먹기 전에 몸무게를 재고 밥 먹은 다음 몸무게 재는데 네. 0.5kg이 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끼에. 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87.1이었다 그러면 87.1에 밥 먹기 전에 87.1인데 밥 먹고 나서 쟀을 때 87.6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걸 초과하면 안 돼요. 숫자의 노예가 되는 느낌이거든요. 네, 지금. 초과하면 다음 날에 한 끼를 안 먹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네. 숫자를 조절하는 겁니다. 그 두 아. 가지만 하면은 저는 예전에 그 한 10kg, 15kg 뺀 거를 5번 네. 정도를 반복했어요. 5번이요? 네, 인생 살아오면서. 어머. 요요가 너무 심해가지고 별로 안 좋아요. 근데 이게 왜냐하면 요요가 네. 너무 심하면 건강에도 안 좋고 오. 여러 가지가 안 좋아요. 너무 힘들고 또 삶이 힘들어지고 네. 뭐 권장 드리는 거 아닌데 여러분 다음에 뭐 다이어트 비법이 궁금하시다 하면은 네. 댓글 나와주세요. 다이어트 비법 댓글 네. 알려주세요 하면은 오.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0kg 빼는데 3개월이면 충분한가요?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지금 이 방송을 통해서 한번 공약을 공약을 내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0kg 빼면은 네. 저를 국회의원으로 여러분들 선거에 투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 비법도 알고 싶고 네. 사실 저희는 더 궁금한 건 바로 경제 상황입니다. 네네네. 그런데 어제 사실 제가 미국장을 봤는데 네. 지금 3개월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잖아요. 네. 보셨나요? 그렇죠. 2% 넘게 떨어졌더라고요. 네. 2% 넘게 떨어졌는데 이게 사실 어느 정도 예고된 상황이었어요. 그렇긴 했어요. 네. 너무 고점을 좀 달리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일단 그 미국의 실물 경제 상황은 계속 마이너스인데 네. 주가가 나스닥이 막 사상 최고치로 돌파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닝 쇼크, 실적 충격이 결국 반영이 된 거죠. 그렇죠. 실적과 그 주가와의 괴리, 이게 실적 쇼크 되는데 또 이게 뭐 실적을 까보니까 4분기 실적 이런 거를 까보니까 그렇게 뭐 좋지는 않다 이런 거고요. 기업들의 부진한 실적 첫 번째고 그 다음에 투기성 거래. 이번에 또 게임스탑 해가지고 뭐 공매도 관련해서 130% 넘게 또 폭등했는데 이런 것들이 한두 종목이 급등하면 또 다른 종목들이 또 소외되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이 또 사례가 있고 그 다음에 중국 긴축 정책에 대한 우려. 중국이 또 이번에 경제 성장률은 플러스 됐지만 어쨌든 뭔가 이렇게 약간 다운되는 그런 분위기가 생겨가지고 그렇고 물론 미국에서는 제롬 파월 의장은 이 뭐 테이퍼링 안 한다고 했어요. 완화 이걸 계속 하겠다 그랬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분위기가 그래도 약간 테이퍼링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분위기는 이런 상황들이 나두고 중국에서조차도 자꾸 뭐 유동성 공급을 중단하니 많이 뭐 이런 말들이 나오자 시장에 파란물이 네. 팍 가서 2% 떨어지고 우리 오늘 시장에서도 아까 전에 아침에 2% 떨어졌는데 지금은 또 좀 괜찮아지고 있습니다. 조금 낙폭을 만회를 하고 있기는 있어요. 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코로나19와 관련된 이슈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어제 또 셀트리온에서 소식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코로나19 항체 치료제인 레키로나주에 대한 허가 당국의 두 번째 자문 절차죠. 중앙역사시민위원회 회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죠? 네, 요게 이제 그 어제 원래 5시에 발표된다고 했는데 네. 이 시간 끌더라고요. 아, 저희 계속 네.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7시 정도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시가 나온 걸 봤어요. 공시 나온 거 봤는데 4장 정도로 인터넷 공시가 나왔는데 네, 저희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네, 7시에 저희 진짜 열심히 실시간으로 보고 네, 있거든요. 6시 퇴근이더라도 네. 7시에 항상 봅니다. 야근을 해서라도. 그리고 7시에 본다고 끝난 게 아니죠. 그렇죠. 8시, 네. 9시까지 분석을 하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게 저는 사실상 치료제 사용 허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K 치료제 반격으로 보고 있고요. 네. 정확히 나온 거는 약간 애매하게 나왔어요. 그 공식도 보니까 원래 이 정부 문서는 애매하게 나오는데 네. 조건부 허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조건부. 조건부 허가. 네. 네. 근데
이게 임상 3상 결과를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품목 허가를 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네. 임상 2상은 조건부로 통과가 된 것 같고 3상을 이제 별도로 진행하는 조건을 달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중앙약심의 결과가 무조건적으로 좋게 나온 건 아닌 것 같은 게 경증 환자에 대해서는 임상적 의의를 좀 내리기 어렵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게 이제 코로나도 보니까 한번 걸리면은 진짜 무증상으로 맞아요. 나도 네. 걸렸는지 모르고 진행하는데 나중에 항체가 발견되고 이런 것도 있고 진짜 심해가지고 막 죽을 듯이 아픈 그런 게 있고 실제로 사망 사례가 굉장히 많잖아요. 자, 그래서 이게 경증 별로 심하지 않은 증상이 나타나는 사람도 있고 중증이 있는데 이번 셀트리온의 이거 치료제가 나왔는데 경증 별로 이렇게 아프지 않은 약간 감기나 이전 독감처럼 그 정도로 아픈 분한테는 이 치료제가 별로 안 먹힌다고 합니다. 오. 네, 그래서 의미가 없다라고 이번에 중앙약심이 발표했는데 어쨌든 중증하고 이런 병이 심한 분들한테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 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조건부 허가를 한 거고요. 저는 그렇게 봐요. 사실 경증이면은 감기나 독감이나 약간 약한 정도는 네. 사람이 내면성이 있고 네. 몸을 이겨낼 수 있죠. 그렇죠. 면역 네, 체계가 면역성,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건강한 사람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우리가 병이 심한 사람들, 진짜 당장에 위급한 상황들을 위한 치료제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죽느냐 사느냐의 네. 문제가 걸려 있으면 제일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네. 레키로나주의 이번 임상 2상 결과를 봤을 때 저는 경증은 약간 부족하더라도 중증이 상당히 이게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뭐 또 다른 것도 나왔는데 경증 환자는 또 별로 안 좋다. 그리고 뭐 실내 공기의 산소 포화도가 94%를 초과하는 자, 그리고 보조적인 산소 공급이 필요하지 않는 자, 뭐 투여 전 7일 이내에 증상이 발현한 자 여러 가지 모든 조건이 3가지가 충족돼야 됩니다. 네. 약간 까다롭긴 해요. 까다롭네. 네, 까다롭긴 한데 어쨌든 중증 고위험군한테는 효과가 있다는 점이 저는 좀 좋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셀트리온의 코로나19 치료제, 항체 치료제에 대한 3차 최종점검위원회의 판결은 어떻게 날 걸로 예상을 하시나요? 이거 3차가 저는 좋다고 봐요. 긍정적으로 보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이거 지금 절차가 너무 복잡해가지고 네.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화면에 이 표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화면 한번 보실 텐데요. 여기 네. 보시면은 일단 첫 번째 접수를 해요. 음. 치료제를 만들었다 그러면 접수를 하고 그 다음에 예비 심사를 하고 네. 심사 및 실태 조사하는데 지금 셀트리온은 자문 단계예요. 자문 단계인데 1차 검증 자문단은 통과를 했습니다. 오, 네, 통과했고 그렇죠. 두 번째가 중앙약심 중앙약사심의원위원회죠. 네. 중앙약사심의원위원회가 중앙약심이에요. 두 번째 이번에 어제 그렇죠. 어제 발표한 거. 근데 여기서도 조건부 허가가 났죠. 네. 그래서 세 번째 이제 앞으로가 중요한데요. 세 번째인 최종점검위원회 여기를 통과해야 돼요. 이것만 통과하면은 제가 봤을 때 수출도 불티나게 되고 이 매출도 오르고 영업이익도 오르고 그렇죠. 막 대박 날 것 같아요. 몇 단계 남지 않았어요. 딱 네. 표로 보니까 쉽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네. 이게 지금 셀트리온 30만 원대인데 저는 뭐 50만 원 이것만 통과하면 50만 원 간다. 뭐 이렇게 감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중요한 거는 이게 통과되느냐 안 되느냐인데 지금 미국의 사례를 한번 볼게요. 네. 미국에서 화이자, 모더나가 통과됐어요. 그렇죠. 근데 미국에서 어떻게 허가가 됐으면 이거를 정식 허가한 게 아니에요. 정식 진짜 100% 완벽해 이래서 허가한 게 아니라 긴급 사용 승인을 했어요. 네, 급하긴 급하잖아요. 네, 상황이. 그러니까 네. 미국에서도 식약처 뭐 봤을 때 이거 좀 아닌데 싶은데 그래도 지금 뭔가 사람들이 자꾸 죽어나가고 맞아요. 수십만 명 죽어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이거 빨리 승인하자. 이거라도 이 신락 같은 끈이라도 잡자. 이래가지고 승인한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거 FDA 이런 데서 봤을 때 화이자 모더나 치료제가 한 100%가 아니라 70%, 80%만 괜찮다 싶어도 그냥 승인해 주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셀트리온의 이번 치료제가 100% 맞는 건 아니에요. 솔직히. 근데 이거 이번에 조건부 승인한 것도 긴급 사용 승인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3차도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다시 코로나가 또 500명대로 늘어났더라고요. 잠잠해지다가. 네. 요거 지금 긴급하거든요. 정부에서도 지금 빨리 잡아야 되고
또 정부에서도 지금 더 긴급한 게 선거가 얼마 안 남았어요. 정책적으로도 지금 이렇게 바뀌는 이런 거 당적인 싸움에서도 이걸 승인해가지고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되기 때문에 뭔가 정치적인 관계에서도 승인을 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야지 이게 뭔가 효과가 있는 우리가 일을 하고 있다 이런 것도 액션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퍼포먼스를 보일 수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결론 말씀드리면 3차 최종 점검위원회의 긴급 사용 승인이 미국처럼 될 것 같다라는 게 저의 예상입니다. 근데 사실 뭐 셀트리온만 개발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다른 제약사들도 이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에 몰두를 하고 있잖아요. 네, 뭐 많습니다. 지금 이거를 해야지 맞아요. 또 예. 주가 올리기도 좋고 예. 경영자들이 주식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꼭 부정적으로 볼 게 아니라 주가만 올리기 네. 위한 목적은 아니잖아요. 네, 이거 그렇죠. 같은 우리나라 경우는. 네. 그 사람들 치료하려는 진짜 헌신적인 그런 목적이 있죠. 말씀을 드리면 대웅제약이 이 호이스타 정을 통해서 조건부 허가 신청을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 종근당이 급성 췌장염 치료제로 지금 러시아 임상 2상 결과를 분석 중입니다. 자, 그리고 녹십자도 계속해서 임상 2상을 환자 60명 대상으로 마쳤고요. 이 밖에 신풍제약 2020년은 신풍제약이 10배, 20배 올랐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가지고 이거 피라맥스인데 이 피라맥스는 원래 코로나랑 상관없는 거예요. 그 말라리아 모기 아프리카 가면은 모기가 딱 하면은 막 말라리아 걸려 사람 많이 죽고 그러는데 이 말라리아 치료제가 이 코로나에도 적용이 된다라는 이런 결과가 나오면서 막 떴거든요. 어쨌든 이것도 계속 진행 중이고 부강약품, 동아약품, 엔지캠 생명과학, 크리스탈 지노믹스 이런 종목들 뭐 중소형 기업도 있고 한데 여러분들이 무조건 셀트리온만 보시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중소기업들도 열심히 노력하고 우리 국민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노력하니까 네. 또 언제 저평가된 종목이 확 뛰어오를지 모르니까 이런 것도 계속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이 계속 진행이 된다면 우리 사회에서도 언젠가는 코로나19 점점 잠잠해지겠죠? 그렇죠. 여러 가지 의료진도 그렇고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노력하니까 치료를 해서 중증 환자를 줄여서 의료진의 피로도를 낮추고 또 병상 부족한 것들도 컨테이너 박스에서 막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도 기세를 한풀 꺾을 수 있겠죠. 자, 여러 가지들이 봤을 때 이번 코로나19 극복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사실 저희들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도 힘을 쓰고 있고 기업들도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저희도 언젠가 옆에 있는 벽을 허물고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첫 번째 주제는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주제는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앞서 오프닝에서 조금 언급을 했습니다. 미국 주식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요즘에 서학개미들에게 핫한 종목입니다. 바로 게임스탑이라는 종목인데요. 테슬라의 1년 상승률을 한 달 만에 따라잡은 종목입니다. 간밤 거래일에도 134%가 넘는 상승률을 보여줬는데요. 이 종목 어떤 종목인가요? 네, 게임스탑은 비디오 게임을 판매하는 비디오 게임, 네. 기업이에요. 앵커님은 게임 좋아하세요? 제가 사실 게임을 네.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이게 그렇죠. 사실 게임을 하시는 이유들이 다들 스트레스를 푼다 이런 네. 이유잖아요. 근데 저는 약간 이상한 데서 그 승부욕이 좀 있어서 좋아하진 않아요? 지면 네. 이걸로 또 스트레스를 받는 근데 게임 거예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주식이 게임입니다. 주식이. 그런가요? 주식이 네. 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게 네. 게임이 이게 얼마나 큰 스릴을 그래서 주니까. 혼자 하는 게임을 해요. 네. 해도 이제 약간 지뢰찾기 이런 거. 저는 주식이 게임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아무튼 우리나라에서 게임을 보면은 저는 이번에 게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어. 코로나 시대 때는 또 네. 밖에 안 나오고 게임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어떤 게임을 제일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온라인 게임 이런 걸 많이 좋아하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온라인 게임이 주류예요. 그래서 PC방 점유율 해가지고 뭐 롤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블리자드 게임들 뭐 여러 가지 온라인 게임들 서로 뭐 1대1 대결, 뭐 스타크래프트 이런 거 있죠. 뭐 그런 거라던가 아니면은 뭐 오버워치 이런 싸우는 거 아무튼 네. 이런 게 주력인데 서양으로 가면 달라요. 오. 서양으로 가면요 그 PC로 하는 게임보다는 콘솔 게임, 비디오 이렇게 TV 연결해서 하는 게임 있잖아요. 네. 짤 같은 거 보셨을 거예요. 뭐 남자들이 로망 뭐 이렇게 하면 결혼해서도 부인 없을 때 이제 막 친구들 모아놓고 막 비디오 게임 하고 소파에 앉아가지고 막 그런 짤이 있거든요. 네. 그런 게 막 좋다, 너무 좋다, 천국이다 막 이런 게 있는데 그 정도로 근데 거의 다 외국에서 그런 짤이 나와요. 네. 근데
그런 정도로 유럽이나 이런 데서 비디오 게임 인기가 있는데요. 게임스탑은 오프라인에서 그 마치 화장품 이거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화장품 로드샵 있죠. 네. 로드샵처럼 오. 이렇게 그냥 게임 판매하는 겁니다. 그냥. 어머, 신기해요. 네, 우리나라도 있어요. 우리나라도 오. 이런 게 있는데 네. 잘 안 팔려요. 근데 아. 외국에서는 이렇게 편의점이나 이런 것처럼 우와. 그 CD 네. 게임을 판매하는 게 굉장히 잘 팔린다고 해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도 잘 팔리고. 네. 근데 다만 외국에서도 이런 CD 게임들이 온라인으로 또 배송 주문을 요즘 많이 하다 보니까 사실 게임스탑의 기업 실적을 안 좋아졌거든요. 근데도 주가가 네. 지금 보시면은 엄청나게 올랐어요. 지금 보시면 2주 만에 642% 올랐어요. 그러니까요. 요거는 네. 뭐냐면은 그 내재 가치라기보다는 네. 그냥 세력의 조작 막 이런 것처럼 이 라이언 코엔이 최근에 지분을 취득했는데 급등세를 타기 시작했고 이런 것들 또 공매도에 대한 반발 세력 이런 것들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맞아요. 사실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이 종목 얘기를 한 게 공매도와 엮여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장에서도 요즘 공매도가 핫한 키워드잖아요. 네. 그런데 이 종목이 반공매도 운동으로 지목된 종목이기도 하잖아요. 그 외국에서는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네. 우리나라는 얼마 전에 저희 방송에서도 그 정의정 의장님 회장님 오셔가지고 네. 공매도 반대한다 이렇게 막 영상 찍었었거든요. 네. 인물 포커스에서. 근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이 공매도 네. 반대한다 그러고 이렇게 하는 뭐 그분도 되게 열심히 하시고 그러는데 네. 외국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네. 그 헤지 펀드들이 공매도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 인터넷 커뮤니티 레딧에서 반공매도 운동으로 이 공매도는 이렇게 떨어져야 돈을 벌잖아요. 그렇죠. 매도를 네. 해놓고. 근데 일부러 막 매수를 왕창 해가지고 오, 네. 돈을 끌어모아요. 그 펀드 같은 게. 그래서 왕창 뭐 공매도 세력의 자금이 결국은 이거 자금 머니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공매도 세력이 만약에 100억을 팔았어요. 100억을 팔면 이게 매도가 많은데 반 공매도 세력은 이걸 1000억을 모아가지고 1000억으로 네. 끌어올리는 겁니다. 주가를. 아. 근데 공매도 세력은 떨어지면 돈 벌지만 올라가면 손해 보잖아요. 그냥 주가를 1000억 1조를 끌어모아서 올려버려가지고 주가를 이렇게 급등시키면요. 공매도 세력들이 다 손실 나요. 오. 헤지펀드들이 다 공매도를 많이 쳤는데 여기다가 이번에 엄청나게 손실 난 겁니다. 600% 올랐잖아요. 이거만 어떻게 되면요. 헤지펀드가 600% 손실이 난 거예요. 오. 그러니까 이 떨어졌을 때는 100% 수익 나지만 네. 영원히 되면 100% 수익 나지만 올라갈 때는 600% 손실 나서 만약에 100억을 넣었다 그러면은 600억 손실이 난 거예요. 돈 없는 돈 오. 끌어서 돈을 이거 그걸 준 메워야 겁니다. 되는 네, 거죠. 이거를 빌려서라도 갚아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숏 스퀴즈라고 해서 네. 지금 외국에서는 이런 사례들이 네. 이번에 게임스탑을 대표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일이 처음 있는 일이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 과거에 폭스바겐이 시가총액 1위까지 올라갔던 일이 있었잖아요. 네, 폭스바겐이 그랬죠. 폭스바겐 뭐 좋은 브랜드고 자동차로 좋긴 하지만 이 내재 가치에 비해서 워낙에 높게 올라가지고 1위까지 올라갔는데 좋아도 1위까지는 아닙니다. 근데 이게 그때도 공매도를 잡기 위해서 쇼스퀴즈를 만들려고 공매도 세력이 자금을 왕창 모아서 끌어올린 네. 거죠. 그래서 여기에 넣었던 헤지펀드들이 엄청난 손실을 봤고요. 이 폭스바겐도 그렇지만 테슬라도 그랬어요. 최근에. 테슬라. 네. 테슬라도 이번에 헤지펀드들이 공매도 왜냐면 들어갔는데 테슬라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너무 많이 올랐어요. 네, 근데 거의 공매도 들어갔는데 더 올라가지고 맞아요. 전부 다 손실이 났다는 놀라울 스퀴즈가 정도로 나왔다는 올랐어요.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우리 시장에서도 지금 공매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럼 이 사태 같은 걸 우리 시장에 대입해 본다면 전문가님께서는 어떤 이야기를 좀 해주고 싶으신가요? 저도 뭐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어제 네. 못 본 방송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네. 한번 말씀드리면 저는 공매도를 해봤습니다 예전에. 네, 맞아요. 해보셨다고 네, 말씀하셨잖아요. 네. 10년, 13년 전에 이미 해봤는데 네. 이미 우리나라도 지금 뭐 공매도 개인들이 못 한다고 하는데요. 이미 할 수 있어요. 근데 약간 절차가 약간 복잡할 뿐입니다. 네. 그래서 공매도라는 것 자체가 주식을 빌려서 매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주식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게임스탑만 보시면은 게임스탑을 만약에 우리나라 돈을 그냥 말씀드리기 편하게 10,000원에 공매도를 했어요. 그러면은 영원히 되면 100% 수익 나서 100억을 넣으면은 100억을 더 벌어서 200억이 되겠죠. 하지만 100억을 공매도했는데 600% 올라버리면 600억을 손실이 나요. 그래서 100억 원래 있던 100억
빼기 500억을 빌려서 갚아야 되는데 이걸 만약에 못 갚는다 그럼 파산 신청을 해야 됩니다. 네. 여러분들 100억 없으시잖아요. 맞아요. 그냥 그러면은 1,000만 원으로 비교해봐도 1,000만 원인데 6천만 원 손실 나면 5천만 원 빌려서 갚아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개인들 여러분들이 이번에 또 공매도 절차를 완화시킨다 그러는데 네. 개인들도 쉽게 하게끔. 근데 이거 해도 여러분들 손실이 날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공매도 나도 쉽게 하고 싶어. 외국인 기관처럼 이거를 꿈꾸는 거는 제가 해봐서 아는데 손실 확률이 더 커요. 저도 사실 공매도 해가지고 돈 별로 번 게 없어요. 이 매수로 해가지고 이 올라간 게 더 크지. 생각을 해보세요. 코스피가 옛날에 100포인트로 시작했어요. 코스피가 1981년에 네. 100포인트로 시작했는데 이게 3천까지 갔습니다. 30배가 올랐어요. 그러면 이때 계속 공매도를 했던 사람은 만약에 공매도를 장기 투자를 했으면 네. 30배를 손실해 본 겁니다. 그러니까요. 네. 3000% 손실 본 거예요. 하지만 100포인트에 매수를 한 사람 장기 투자하면 30배 벌잖아요. 이런 것처럼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되고 맞아요. 그런데 지금 코스피 지수 좀 보도록 제가 할게요. 코스피 지수와 코스닥 지수 그래도 장 초반의 낙폭은 좀 아까 전에도 회복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했어요. 그래서 코스피 지수를 좀 먼저 보면은 0.87% 내림세를 나타내 주면서 지금은 3,095.56포인트를 지나고 있고요. 이어서 코스닥 지수는 1.25% 조금은 더 크게 빠지고 있습니다. 973.68포인트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 전문가님의 말씀처럼 맨 처음에는 100포인트에서 시작한 우리 코스피 지수가 지금은 3,000포인트를 훌쩍 넘어서면서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급 상황도 함께 또 짚어보시면요. 지금은 양시장 모두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팔고 있고 개인만이 사고 있는 시장 양상이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계속 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아무튼 이 공매도를 여러분들 해봤자 별 재미를 못 보거든요. 그래서 이왕 재미없는 거라면은 네. 정책적으로 시행을 안 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아요. 요즘에 아무래도 시장에서 핫한 키워드 중 하나는 공매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게임스탑을 예를 들어서 공매도 이야기를 조금 쉽게 좀 풀어봤는데요. 공매도 이제 개인들이 조금 쉽게 접근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충분한 고민 후에 접근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지금 저희가 공매도에 접근을 쉽게 하더라도 방금 전에도 또 어제도 전문가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듯이 손실이 나게 된다면 저희가 감당할 수 없는 규모의 손실까지도 날 수가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런 상황이 된다면 저희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 연출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만큼 충분한 가치 판단 후에 또 고민 후에 저희 방송과도 또 함께 하시면서 충분한 가치 투자를 해보시는 편이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양시장의 주가 흐름 다시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와 비슷한 양상이 또 나타나주고 있는데요. 코스피 시장은 0.87%대 내림세를 나타내주고 있고 코스닥 시장은 1.22%대 하락세가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저희가 준비한 주제는 여기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여러분들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송범선의 종목 분석 시간입니다. 어제는 그래도 저희가 댓글 어필을 한 덕분일까요? 그래도 조금은 더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달아주신 댓글 중에서 두 가지 종목을 선정했습니다. 오늘 알아볼 종목은 NHN 한국사이버결제와 금호산업입니다. 먼저 NHN 한국사이버결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HN 한국사이버결제는 광덕산님께서 댓글을 주셨어요. 앵커님, 전문가님, 좋은 정보 잘 시청하고 있습니다. NHN 한국사이버결제 종목 64,100원에 매수를 했고 20%의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상승 정보에 대해서 명쾌한 진단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댓글을 주셨어요. NHN 한국사이버결제 주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가는 63,900원이었고요. 지금은 1.7% 하락세 나타냅니다. 어제보다 1,100원 내린 모습으로 거래가 되면서 63,700원의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먼저 한마디로 정리해 주세요. 결제는 내게 맡겨. 결제는 내게 맡겨. 네. 이게 NHN 이거가요. 네. 이 온라인 결제예요. 온라인 결제. 온라인 그래서 결제. 네. 요즘 코로나 잠잠해지다가 다시 한번 500명대로 맞아요. 심각해졌는데요. 전자상거래가 잘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활발해질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카드를 쓸 때
그냥 카드 회사가 아니라 피지사라고 있어요. 온라인 전자 피지사 카드 결제 회사인데 그거 하는 회사입니다. 네. 자, 그래서 전자상거래 하면은 NHN 한국사이버 결제고요. 네. 이게 실적을 좀 보시면요. 네. 4년 연속 매출이 꾸준히 오르는 성장주입니다. 오, 좋네요. 네, 근데 이게 좀 PBR은 높아요. 그래서 자산 가치 대비 PBR 10이라 가지고 네. 가치주로 볼 수는 없고요. 네. 가치주는 아니고 성장주다. 성장주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되겠고요. 영업이익과 순이익도 100억 단위로 4년 연속 올랐고요. 부채가 100%를 넘어가면서 다소 많지만 유보율이 1000%를 넘어서 안정적인 종목입니다. 대주주로 NHN 엠페이코가 41% 지분율이 큰 종목이라서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요. 네. 이거 옛날에 NHN 아시는 분들은 옛날에 네이버가 NHN이었어요. 맞아요. 그 네이버가 이제 분사해서 따로 네이버 종목이 있는 거고요. 그만큼 NHN 그 브랜드 가치가 있어요. 그리고 한 게임이 NHN이고 이런 NHN 그룹이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41%면 굉장히 높은 금액으로 든든한 기업이죠. 자, 그리고 자사주가 4.47% 있는 것도 회사 전체적으로 자신감이 높다 이렇게 보시고 외국인 지분율이 37%나 됩니다. 오. 근데 네. 야, 이거 아까 전에 그거 대주주 지분 합하면은 NHN 페이코가 41%, 거기 자사주 4% 하면 45%죠. 네. 외국인 37% 더하면 82%가량이 강한 주주들로 형성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18%만 시중에서 융통되는 그런 개미들이나 아니면은 약간 개인들이 융통되는 게 18%밖에 없거든요. 저는 이런 거를 보통 품절주라고 하는데 네. 융통되는 종목이 그렇죠. 수가 적으니까요. 주식 네. 이게 좋아요. 왜냐하면 그 진짜 알짜배기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미 다 산 겁니다. 제가 지금 방송 끊고 매수하러 가야 될 것 같은데. 네. 이미 다 매수를 했기 때문에 네. 이제 유통 물량이 없고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품절남, 품절녀. 네. 왜 이런 말이 나옵니까? 이미 멋있고 좋은 사람들은 이미 네. 다 팔려갔어요. 결혼을 하거나 연애를 하고 있거나 이런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미 이게 품절주예요. 그래서 이미 좋은 알짜배기 스마트 머니가 다 들어와 있다. 그리고 나머지 18%만 물량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 차트상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를 보시면요, 이게 사실 많이 올랐어요. 네. 올랐는데 이게 2020년에 코로나 시대 때 많이 올랐어요. 집에서 이제 전자상거래 결제를 하다 보니까 그러다가 여기서 이제 BBIG가 약간 멈칫하면서 횡보를 합니다. 횡보. 하지만 단기적인 추세에서 봤을 때 좀 더 당겨 볼게요. 이걸 하면은 여기서 이제 횡보하는데 약간 조정을 받고 있죠. 근데 이게 워낙에 성장성이 좋다 보니까 단기적인 반등은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게 왜 그러면은 최근에 외국인이 팔다가 다시 들어왔거든요. 팔다가 다시 들어왔고 외국인 중에서도 JP모건이 꽤 많이 매수를 했어요. JP모건 하면 미국의 명망 있는 또 투자 회사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믿을만하고 여기서 단기적으로 좀 끌어올릴만 하고요. 여러 가지 해외 시장에 개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애플, 테슬라, 구글 이런 쪽으로 사이버 결제, 아까 피지사 카드 결제를 좀 노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NHN 한국 사이버 결제 근데 요거를 뭐 벤이나 온오프라인 서비스 하고 있는데 지금 많이 올랐기 때문에 PBR이 워낙에 높기 때문에 너무 물량을 많이 실진 마시고 네. 어느 정도 단기로 보시고 장기로 진짜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은 물량을 떨어질 때마다 조금씩 모아나가는 그런 전략으로 하시고 단기로 보시는 분들은 단기 반등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으니까 지금 시장이 안 좋아서 좀 빠지긴 했지만 네. 단기 반등이 나오면은 좀 매도 좀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HN 한국사이버결제는 온라인 결제와 관련된 기업입니다. 계속 4년 연속 매출도 오르고 있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지금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요. 단기적인 반등이 나오기는 하겠지만 지금 큰 폭의 지금 나타나는 모습은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가져가시겠다면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종목은 금호산업입니다. 금호산업은 김종환님께서 댓글을 주셨어요. 금호산업 1,873원에 20% 샀습니다. 원금 회복이 가능할까요? 종목 분석 부탁드립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이슈에 샀는데 너무 힘드네요 라고 댓글을 주셨어요. 지금 금호산업 주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9,050원에 시작을 해서 8,980원에 거래가 되고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해 주세요. 네, 유보금만 좀 확보했으면 좋겠다. 유보금만 좀 확보했으면 좋겠다. 네. 네, 금호산업은
전반적으로 기업 자체적으로는 괜찮은데 유보금이 너무 낮아요. 네. 그래서 회사가 돈을 좀 어느 정도 쌓아두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최근에 금호 아시아나 이런 쪽으로 해서 약간 회사가 좀 흔들리면서 아시아나도 팔았죠. 금호 그룹 전체에서. 그래서 돈이 쌓아둔 게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부채가 253%로 과도한 빚이 신경 쓰이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도 이게 회사가 웃긴 게 돈을 빌릴 땐 빌리는데 자기 자금을 또 쌓아둘 때 또 쌓아둬요. 근데 이 회사는 빌리기만 하고 쌓아둔 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적금 통장이 없는 셈. 너무 슬프네요. 네, 적금. 그러니까 그런 거 있죠. 그 월급은 스쳐간다. 뭐 이런 것처럼 네. 월급이 딱 들어오는데 바로 부채로 갚아야 되는 뭐 그런 상황이고 모아둔 돈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적금이나 예금 이런 게 없다. 그런 상황에서 약간 위험한 상황이긴 한데 저평가되어 있는 건 맞습니다. PBR이나 PER이 저평가되기 때문에 여기서 성장성만 좀 뒷받침이 되면 괜찮을 것 같고요. 금호산업은 건설이 주축입니다. 건설, 네. 건설인데요. 최근에 1,111억 원 규모의 홍천 공동주택 공사도 수주를 받았고 이런 것들이 점차적으로 하고 있고요. 최근에 또 오너가 변경됐어요. 경영진이. 그래서 예전에 금호 이 아시아나 IDT 하던 사장님이 박세창 아시아나 IDT 사장이 금호산업의 사장으로 옮겼습니다. 근데 네. 저는 이거는 되게 좋게 보는 게 저는 주식을 볼 때 경영자를 중요하게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경영자의 마인드, 철학 이런 게 주식을 그 기업을 이끌어가는 향방이 되기 때문에. 근데 중요하죠. 네. 아무리 지금 적자라도 경영자가 우수한 애플의 스티브 잡스 같은 분이 오고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이 딱 와봐요. 그러면 적자도 흑자를 만들 수 있어요. 100% 만듭니다. 그분들의 혁신 이런 것들 때문에. 또 브랜드 가치도 높고. 한마디 해줘도 광고 효과가 팍팍 되죠. 맞아요. 근데 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박세창 이사님이 아시아나 IDT 사장님이 잘했어요. 그 아시아나 IDT 주식을 여러분들 분석하시면 아시겠지만 새로 부임했을 때 그 전에 있던 회사를 좀 분석하면 압니다. 실적도 좋고 저평가되고 여러 가지 재무 구조가 좋아요. 그리고 아시아나 그룹은 그냥 아시아나는 팔려 다니고 안 좋은데 아시아나 IDT는 또 좋았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경영진이 교체된 거는 이번 사례는 굉장히 좋게 보고요. 금호산업 차트를 좀 보시면요. 이게 금호 아시아나 그쪽이 전반적으로 안 좋아가지고 많이 떨어졌는데 한번 올랐다가 다시 한번 조정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는 또 건설업이 최근에 그렇게까지 많이 오르진 못했어요. 다른 코로나 시대 때. 그래서 이건 어느 정도 반등을 노리면서 거래량을 보셔야 됩니다. 거래량이 좀 쳐줄 때까지는 기다리고 거래량 치면서 한번 슈팅 나오면 그때 빠져나오는 전략으로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금호 산업은 기업 자체만 놓고 보면 좋지만 유보금이 너무 없습니다. 지금 거래량이 어느 정도 받쳐줄 때 접근하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참고하셔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종목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댓글을 주실 때는 매수가와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꼼꼼하게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댓글 남기기 부담스러운 분들께서는 위에 나오는 번호로 성함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